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자, 분자생물학 기초입니다. 분자생물학 기초 영상 MB3입니다. 센트럴 도그마입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MB1, MB2를 그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중심 가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이 나온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 DNA하고 RNA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센트럴 도그마는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DNA는 어떻게 전사되고 유전정보는 어떻게 번역이 되고 단백질은 어떻게 기능을 갖게 되느냐, 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센트럴 도그마의 정의입니다. 분자생물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DNA가 갖고 있는 정보가 RNA를 타고 단백질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 주요 과정은요, DNA는 복제되고 있고요. 복제된 DNA로부터 트랜스크립션, 전사가 발생해서 RNA가 만들어지고요. 그 전사된 RNA 중에서 mRNA가 핵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리보솜에 가면은 번역돼가지고 단백질까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DNA는 폴리머레이즈에서 복제가 됩니다. 복제돼서 같은 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닥의 DNA가 한 가닥의 RNA를 만드는, 이 RNA는 mRNA일 수도 있고요, tRNA일 수도 있고요, rRNA일 수도 있어요. mRNA라면은 이 DNA 중 어딘가에 갖고 있던 단백질 설계도의 정보를 그대로 지가 받아친다고 빠져나오는 케이스. tRNA라면은 DNA 어디선가 만들어졌고, 나는 이제 나는야 tRNA 핵 밖으로 나가서 아미노산 잡고 다녀야지. 이게 tRNA. rRNA면 나는야 rRNA 핵 밖으로 나가갖고 리보솜 만든 단백질하고 서로 연합해갖고 단백질 만드는 공장을 만들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RNA들이 각자의 분업화된 기능을 활용해서 리보솜을 구성하고 아미노산 끌고 오고 유전 정보를 가지고 내려가고 리보솜에서 전부 쫙 결합하면 맞닥뜨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이 짠하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요, 유전자 발현의 기본 메커니즘이고요, 생명체의 유전 정보 전달 및 발현 과정의 가장 펀더멘탈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모르면 안 된다. 몰라도 된다는 게 앞에 몇 개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슬라이드. DNA는 어떻게 전사가 되는가? 자, 전사되는 방식, 아까 제가 MB2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전사된다는 개념은요, DNA 유전 정보가 RNA로 복사되는 거라 했어요. 전사산물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mRNA만 전사되는 게 아니고 mRNA, tRNA, RNA, rRNA 다 전사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두 가닥의 DNA가 있을 때 어딘가에 RNA 중합 효소가 더그닥 붙으면 보시는 것처럼 DNA 복제하듯이 방울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 한쪽 가닥을 보고 RNA가 쭈르륵 만들어집니다. 합성 방향은 5엔드에서 3엔드 방향으로 합성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RNA가 쭉 만들어지다가 어딘가에 합성 종료 코돈이 나타나면 거기서 딱 멈춰요. 그러면 이 RNA가 톡 떨어져 나오겠지. 이 RNA가 만약에 rRNA였다면 나는야 rRNA 핵 밖으로 나갔고 리보솜 만들 거다 그러면 나가는 거야. tRNA는 이제 아미노산 잡으러 가는 거고, mRNA 만들어진 게 만약에 mRNA라면은 이제 리보솜 찾아서 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이제 단백질 합성 설계도 정보를 갖다 주고 tRNA 불러와 시켜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RNA 합성에는 RNA 중합효소라는 게 작용해야 하고요. 조심하세요. DNA 중합효소가 아니고 RNA 폴리머레이즈 중합효소가 관여한다. 과정은 개시, 신장, 종결 똑같아요. Initiation, Elongation, Termination 세 가지. 그 다음에 진핵생물에서는 추가로 제가 이제 MB2에서 설명드렸죠. 중요한 mRNA이고 중요한 rRNA 등등 이제 RNA이기 때문에 5' 캡 치우고, 그 다음에 3' 쪽에 꼬리 붙이고, 그 캡하고 꼬리를 대충 잘라 먹으라, 안에 본체는 건들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본체 속에서도 의미 없이 막 더듬더듬 들어있는 이런 염기서열들은 다 잘라내버리는 인트론 드러내는 스플라이싱 작용이 발생해서 엑손끼리만 연결하고
진짜 백이 RNA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유전 정보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요것도 제가 MB2에서 계략적으로 설명드려서 여기 상세한 표가 나옵니다. 우선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묶어서 코돈이라고 트리플릿 코돈 3염기 코돈이라고 부르는데요. 세 개의 염기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은 총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이래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개념, 중복성은 있지만 모호성이 없다라는 정말 큰 장점이 생깁니다. 자, 중복성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는 페닐알라닌이라고 아미노산 지정할 때 UUC 한 개 아미노산 지정할 때 두 가지의 코돈이 중복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UU면은 페닐알라닌이야, 세린이야, 이 헷갈리는 일은 없다는 거야. 이게 중복성은 있지만 ambiguity, 모호성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3염기조로 코돈을 구성하고 이 3염기조 코돈은 중복성은 있지만 모호성은 없어서 정확하게 한 개의 트리플릿 코돈은 한 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번역되는 그 기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가 바로 번역하는 그 암호를 번역하는 번역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자, 이제 유전 정보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번역의 정의는 2번입니다. mRNA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translation, 번역이라고 부르면 됐어요. 일단 주요 구성 요소는 mRNA, 리보솜, tRNA, 그다음 아미노산 이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genetic code 이게 DNA의 유전 정보이고요. DNA의 코드가 RNA, mRNA를 할게요. 일단 합성할 때는 mRNA의 코돈으로 뒤집힌다고 했죠. 뒤집혀 있는 요 코돈의 정보를 리보솜이 딱 받아 챙겨갖고 tRNA에 있는 상보적 염기하고 상보적 염기하고 딱 맞닥뜨려서 아미노산으로 준비시키는 요것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른쪽 그림 볼게요. 요게 리보솜의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해갖고 RNA가 이렇게 쭉 mRNA가 끼어 있어요. mRNA에 이렇게 염기 정보가 적혀 있고요. 그 반대편에 tRNA 염기 정보를 하고 딱 보고 맞는 아미노산 갖고 있는 놈이 탁 붙어갖고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이 리보솜한테 딱 줍니다. 그 다음 낙서는 많다 그지? 요놈하고 맞닥뜨리는 tRNA 요놈이 가져온 염기 아미노산 있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맞닥뜨리는 tRNA가 찾아와야 해요. 딱 들어오면은 얘도 아미노산을 가왔겠죠. 트립토판이라는 걸 가져오면 그 다음 뭔 짓을 하냐, 앞에 tRNA가 혹 도망가면서 지가 가져온 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여기다 붙여버려요. 메티오닌 이렇게 붙여놓고 야는 도망가는 거야. 그 순서로 계속 가요. 자, 밑에 그림 볼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네, 여기서부터 합시다. 요놈이에요. mRNA 들어왔어요. 첫 번째 아미노산 가져왔어요. 두 번째 아미노산 가져온 tRNA가 와서 딱 맞닥뜨려요. 그러면 자, EPA 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일단 P 사이트에 tRNA 하나 붙고 새로 가져오는 놈은 A 사이트로 쏙 들어와요. 그러면은 P 사이트에 있던 tRNA가 지가 갖고 있던 아미노산을 A 사이트에 새로 들어오는 놈한테 갖다 이어 붙여줘. 그럼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이러고 나서 야는 빠져나가요.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가느냐? 보세요. 여기가 수소결합을 일단 붙어 있어. 이 상태에서 mRNA가 한 칸만 싹 슬라이드하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움직이면은 얘가 그대로 고스란히 차가다가 딸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한 칸 옆으로 이동하면 얘 tRNA가 도망가 버리고 앞에 있는 놈한테 물려받은 아미노산을 들고 있는 인마가 P 자리에 와요. 그러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겠지. 새로운 거 들어오면 얘가 지 갖고 있던 거 옆으로 넘겨주고 mRNA 한 칸 슬라이드 하면 얘들도 그대로 따라서 슬라이드 하고 빈 놈은 빈 놈 빠져나가고 다음 놈이 또 아미노산 받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언제까지? 이 번역 작업을 멈춰라 하는 종결 코돈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아미노산을 붙여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 리보솜 뒤로 아미노산 계속 길게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포생물학 CB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소포체하고 잠깐 연결 지어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아미노산이 계속 길게 이어져요.
자, mRNA가요, 여러분. mRNA가 앞서 MB2, MB1에서 설명할 때 얘들 길이가 대략 수백에서 수천 정도 된다 했어요. 만약에 1000개 정도의 이 1000개 정도의 10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만들어진 mRNA가 있다 쳐요. 그럼 이 mRNA 1000개짜리 그 염기서열 1000개짜리의 mRNA 한 놈이 지정해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은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최대 33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332개 내지 3개 정도. 왜? 이거 곱하기 3 하면은 990 몇 개가 될 거니까. 1000개보다 좀 모자라지, 그지? 자, 330 몇 개짜리 아미노산을 쭉 꼬리같이 달고 있는 거예요. 이 길게 빼난 아미노산이 또 저렇게 똘똘 뭉쳐갖고 뭐 오버라지기도 하고 병풍처럼 이어붙이기도 하고 이래 돼. 이렇게 된 것이 여기서 턱 떨어져가고 달아나버리면 실컷 리보솜이 공장에서 단백질 만들어 놨는데 얘가 떨어져 나가본 거야. 세포 저들인가 가버렸어요. 어찌 찾을까? 그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보통 수많은 리보솜들은 소포체에 붙어 있다 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기다란 아미노산 덩어리는 다 만들어지면 이게 소포체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소포체 안쪽으로 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포체가 리보솜이 만들어 놓은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원초적 물질을 계속 모아갖고 다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단백질은 그래서 어떻게 기능 갖는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일단 단백질의 기능화는 합성 후 일어나는 화학적 변형 과정이고요. 단백질 구조, 기능,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오른쪽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고요. 주요 과정은 단백질 폴딩, 길게 기차같이 이어진 아미노산 가닥을 그 세포질이라고 물덩어리에 푹 담가 놓으면은 물속에 그 세포질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이온 물질들, 각종 단백질, 각종 다른 물질들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 긴 서열이 둘둘둘 DNA 같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런 걸 우리는 알파 헬릭스라고 부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그러니까 한 가닥인데 한 가닥으로 긴 아미노산인데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베타 병풍 구조라고 불러줘요. 제 얼굴에 그림이 잘 제 손 모양이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길게 이어져 있는 아미노산이 접히고 이렇게 해서 꼭 병풍처럼 생긴다고. 병풍처럼 생긴다 해서 베타 병풍 구조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런 형태로 3차원 구조가 생겨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프로테인 폴딩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 화학적 수정, 좀 더 정확하고 강력한 단백질 활성을 띠게 만들려고 인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당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이런 유비퀴티네이션 이런 작업도 하고 아세틸 갖다 붙이기도 하고 메틸레이션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 다음에 단백질 때에 따라서는 길게 만들어진 단백질을 실컷 만들어 놓고 자르기도 해요. 자르기 전에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있느냐, 만약 이 만들어낸 단백질 효소인데 이 효소가 막 온 세포 안에서 막 활기치고 다니고 막 다 찢어버리고 안에 세포 속이 다 망가뜨리면 곤란해.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기 전에는 그런 활성을 띄지 않게 하려고 이어진 상태로 있다가 나갈 때 탁 가위질하고 딱 떨어져 나가면 벌어지고 이제부터 착착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활성을 띄고 분해하겠죠.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에요. 이게 오른쪽 나오는 이런 겁니다. 원래는 리보솜을 처음 만들 때 이렇게 긴 가닥인데 탁 잘라내버리고 요늘마가 인슐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소포체 및 골지체에서 처리, 분비단백질이나 막단백질 추가로 수정하고 품질 관리 및 올바른 세포 내 위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면 이제 단백질이 실제로 효소나 각종 기능의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개념 말씀드린 거 요약하겠습니다. 중심 가설이란 도대체 뭐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DNA는 어떻게 전사되느냐?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효소에 의해서 DNA로부터 한 가닥이 생성된댔어요. 그 다음에 유전 정보는 어떻게 번역되느냐? 3염기쌍이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한다. 이게 말씀드렸죠? 트리플릿 코돈의 가장 큰 장점은 중복성은 있지만 모호성은 아니다. 그 지정 패턴에 따라서 tRNA가 딱 맞는 아미노산을 가져와갖고 결합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느냐? 합성된 단백질 3차원 형태가 변하거나
각종 화학물질과 반응해서 안정성, 활성 등을 띠고 혹은 강화하게 된다. 자, 밑에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계속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감염비생물하고 연관지어서 설명드린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로 우리 MB3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